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코로나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코로나 해외 입국자분들에서 격리 조치가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왔고, 여행을 계획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이런 코로나 종식이 언제쯤 올 것인지 참고하시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동북아시아 편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인데, 가깝게는 중국, 일본, 대만 뭐 이런 가까운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 중에서 현재 한국의 입국을 막는 국가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가 다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동북아시아는 서로 간의 입국을 이렇게 막고 있나라고 봤을 때, 지금 WHO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 서태평양,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망률도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전체 인구 대비 85%가 한 번이라도 이제 접종을 맞은 비율이 해당을 하고, 누적 확진자 한 번이라도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12%가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이고요. 치명률은 0.2%, 하루에 확진자는 35만 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그 양상은 지금 14일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이동량은 당연스레 감소해야 되지만, 한국의 정책 방향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그 코로나의 정점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라고 하면서 인구 이동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중국은 한 번이라도 접종 맞은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88%, 누적 확진자 수가 굉장히 적은데 전체 인구 대비 0.8%고요. 치명률은 4%,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일일 확진자 수는 474명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고요. 14일 동안 확진자 수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숫자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적게 발생하냐라고 했다면, 중국에 입국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특수한 뭐 외무나 외교나 공무 목적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특별한 비자 발급도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PCR 검사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항체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검사 기준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검사를 모두 내서 중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선양이나 다른 이런 지역에서는 28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떤 여행을 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 격리 지침도 굉장히 까다롭고 진단 검사 방법도 까다롭고,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79%, 누적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4%, 치명률은 0.5%에 해당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현재 5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14일째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입국을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일본 국적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신규로 비자 발급이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됐는데, 이 비자 발급한 분들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이전에 일본인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험 지정 국가로 이제 정해놔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제 일본에 들어온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했을지라도 3일간 자가격리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시설에 격리를 하셔야 되고, 3일 차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험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백신 증명서를 소지했다면 추가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이동량을 매우 엄격하게 조절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각 국가 내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진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대만은 전체 인구 대비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한 비율이 76%고 누적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대비 9%에 해당하고 치명률은 4%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63명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증가폭은 다소 최근에 늘어난 양상입니다. 현재 대만도 입국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대만 국적자에 한해서만 현재 입국이 가능하고요. 뭐 특별하게 2022년 3월 7일부터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제 비자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발급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2일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걸 한다고 할지라도 10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1인 1가구에서 격리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인구 이동량은 한때 굉장히 적었으나 현재는 뭐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소 이제 인구 이동량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입국을 하셔더라도 굉장히 엄격한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코로나 현황과 거기에 대해서 각국에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시아 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